2019년 10월 4주차 저번 주에 이제 진행된 유료과정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부분만 이제 참고를 하게 될 것이니까 유료과정 회원분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일부분만 이제 공유를 하게 될 거예요. 6번 기간을 이제 보게 되면 2017년에서 2018년, 19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민간 기업에게 공급되는 유동성을 상한 수준에 2016년, 15년경에 상한 수준에 이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최근과 같이 유동성을 급속도로 줄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통화금융기관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줄어들고 정책적으로 줄이고, 또한 민간 부분을 통해서 공급되는 유동성도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서 줄어드는 현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민간 기업들에게 공급되는 유동성도 줄이고 민간 부분을 통해서 공급되는 유동성도 기준금리를 2번이나 올리게 되면서 줄이게 되면서 한참 잘 나가던 이 대한민국 수출이 2018년의 상황 수준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수출이 꼬꾸라지고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이러한 경제 지표를 보고 지속적으로 급속도로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본이 국내에서 이탈하게 됨에 따라서 미 달러 대비 원화의 상승 형상, 즉 정책이 의도한 바가 아닌 반대로 이와 같은 미 달러 대비 원화가 상승하는 현상을 원화 가치 상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한 현상이 2019년 상반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대한민국도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같이 소득주도 성장 또는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 강조돼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서 더 많은 부를 만들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충분히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오히려 아르헨티나보다 더 가혹하게 민간 기업에 공급되는 유동성도 줄이고 기준금리마저 올리면서 유동성을 급속도로 줄이게 되면서 2018년 내 수출이 짧은 기간에 급감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집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에요.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 이 싸이 노래 중에 어땠을까라는 노래가 있는데 주요한 내용이 내가 만약 과거에 그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식의 노래가 반복이 돼요. 이 한국은행이 어땠을까라는 이제 화두를 던졌어요. 우리가 과거에 앞서 봤듯이 2번의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았다면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둔화를 넘어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 효과를 만들지 못했을 거다. 따라서 과거에 기준금리를 2번 올리지 않았으면 현재 어떻게 했을까 싶다. 즉 과거에 기준금리 2번 올린 것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었다는 이제 자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자 이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10월 28일이네요. 어저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올리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그게 효과적이었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마이너스 물가를 초래하게 됐다는 분석을 했어요. 10월 28일 날. 그렇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유료 과정에서 지난주에 분석한 바가 있고, 이와 같이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2번 올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자평은 올리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의 수출이 이와 같이 단기간에 급감하는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 기업에게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이는 기간 기준금리를 같이 높이면서 민간 부문 유동성을 줄이지를 않아요. 하나를 높이면 하나를 내리고 하나를 내리면 하나를 높여요.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유동성을 줄이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정 수준에 필요한 유동성이 급감하게 돼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이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규제 정책이에요. 국토개발부는 가격이 오르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가격이 오르더라도
버블의 징조가 없다면, 즉 버블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에 상승이 없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큰일이 난다는 이 전념 하에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성과로 인지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높이고 대한민국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서 그 강도를 높임으로써 이 민간 기업에게 들어가는 유동성 자체도 이제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유동성이 있던 것들이 이 구멍이 뚫리면서 유실돼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됐건 소득주도 성장이 됐건 통일을 대비한 북한 인프라 개발이 됐건 전제 조건은 이러한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와 같이 민간 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우선시 먼저 됐어야지 돼요. 근데 이 부분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라는 정책과 맞물리면서 아르헨티나와는 정반대의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포퓰리즘 정책이 됐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됐던 간에 그 나라 국가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 경제 속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경영 활동 성과가 좋아져야지 되고, 그러한 경영 성과가 높아지기 위해선 전제 조건은 민간 기업들에게 공급되는 유동성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기준금리 2번 올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올리지 않았어야 돼요. KDI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줄여서 민간 기업들에게 공급되는 유동성을 감소시킬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근데 2019년 기간 대한민국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민간 기업에게 공급되는 유동성이 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에요. 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유동성이 상한 수준을 넘어서는 과정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이 이제 상한 수준을 넘어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 특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만들게 되고 부가가치를 만든 이 제품을 해외에 되팔게 되면서 수출하게 되면서 이문을 남기는 경제예요. 근데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이러한 부가가치, 수출과 직결된 이러한 기업들에게 유동성이 먼저 공급이 되어야지만 돼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수출과 직결되지 않는 부문에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게 된다면 유동성을 상한 수준을 넘겨서 추가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게 돼요. 또한 대한민국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유동성이 유실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통화 유통 속도가 급속도로 이제 급감하고 있고, 이와 같이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되게 돼요. 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마지막 끝판왕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크나큰 성과를 달성하게 되지만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유동성이 급감하게 되면서 물가가 마이너스를 나타나게 되고 통화유통 속도가 2016년 수준을 미달하게 되면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침체를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하방 리스크가 강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멍을 그대로 두게 되고 상한 수준을 넘겨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또 하나의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이 구멍을 그대로 두고 물의 수위를 높이게 되면 이 수압이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수압만큼 유실되는 이 유동성의 양이 증가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진행되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들의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창출하는 부의 크기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급감하는 현상이 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적으로 통화 유통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적정한 수준인지, 어느 정도의 통화 유통 속도가 유지가 되어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 이와 같은 유동성
상실 현상을 만들게 되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아니에요. 소득주도 성장과 통일을 대비한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그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지 되고, 그와 같은 정책이 진행되기 위해선 아르헨티나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성과가 높아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준비한 내용,